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이렇게 오죠. 우리 저제가 또 쉬는 날인데 그냥 코스트코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일단 따라 나왔는데, 코스트코는 제가 한국에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본에서는 15년 살면서 처음 가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영상도 찍을 겸 그냥 같이 따라 나와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비가 오네요. 입구에 들어서니까 뭐 들리는 대로 뭐 LG TV랑 이런 거 뭐 많이 이렇게 전시해 놨더라고요. 뭐 가전제품하고 뭐 레저 장품하고 이렇게 쫙 나와 있더라고요. 나는 이제 뭐 사지는 않을 건데 그냥 살짝 둘러보면서 아 요즘 이런 제품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둘러봤죠. 근데 뭐 핸드폰도 내가 음, 최신형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저거 보면서 아 갖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보고 있었죠. 아무튼 이거는 영상을 일단 소리를 최대한 줄여서 그냥 처음으로 녹음을 이렇게 하면서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음, 말주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영상 이렇게 쭉 보면서 그냥 할 말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일본 생활 잡담 같은 거 좀 하면서 영상을 한번 테두리를 잡아가 볼까 합니다. 일본 한 제가 2007년에 왔거든요. 일본에. 내 와이프랑 결혼을 해서 그냥 일본어도 모르고 왔어요. 모르고 왔다기보다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와이프랑 이제 서로 메일로 영어로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제 서로 이제 대화가 안 통하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이제 메일을 하긴 하는데 이제 영어로 보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와이프도 이제 번역 같은 거를 이제 번역기 돌려서 뭐 보내고, 나도 이제 영어는 그때 내가 일본에 갈 때쯤인 2007년쯤에는 그래도 대학 졸업은 안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영문학과 나와가지고 그래도 조금 영어로는 계속 대화를 할 수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회화는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제법 편했는데, 일어는 전혀 몰랐던 상황이고, 뭐 히라가나 카타카나 교양 대학교 다닐 때 교양 때 한 과목 정도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뭐 거의 안 들었으니까 모르니까 뭐 해봐야 뭐 애니메이션 좋아한다고 애니메이션 좀 보고 이러면서 조금씩 들리는 거 말고는 거의 모르죠. 그래서 뭐 와이프랑은 결혼하는 걸 딱 정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이제 일본어를 아예 모르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학원을 끊었죠. 학원을 끊었는데 나이가 그때 25인가 26이었나? 막 속성으로 막 단기 학원을 끊어가지고 이제 다녔어요. 이제 히라가나 외우고 카타카나 외우고 그랬는데, 이제 학원을 다니니까 학원에서는 히라가나하고 카타카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제 공부해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요. 당연한 거지. 그거 외우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 기본적인 이제 뭐 나는 누구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기본적인 문법 그냥 거의 유치원생 아니야 유아원생 그 정도 이제 문법 조금 이렇게 공부하고 2달 다녔나?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라가나하고 카타카나는 그냥 집에서 그냥 손으로 깨작깨작거리면서 보고 그랬죠. 기본적인 그런 거 말고는 거의 안 보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왔을 때도 와이프랑은
완전 1호는 내가 대화가 안 통했죠. 그냥. 와이프가 이제 옆에서 많이 이제 도와줬죠. 이제 와이프도 이제 오사카 사람이라서 이제 오사카 사투리가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도 이제 결혼 초기 때는 다 표준말로 천천히 말해주고 그냥 대화하면서 저는 1호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화가 제일 중점이 되다 보니까 회화적으로 이제 중점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글을 안 쓰게 되죠. 그러니까 히라가나 카타카나 이제 보고 읽을 줄 아니까 쓰지는 않고 한자도 내가 굳이 한자 쓸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한자를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살아보니까 필요성은 느껴요. 한자의 필요성, 일본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근데 뭐랄까, 내가 무슨 사무직을 하는 뭐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한자를 이렇게 펜으로 적어가면서 하는 일을 하나 싶어가지고 아예 그냥 아싸리 한자를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뭐 한자를 한국에서 많이 공부를 이제 많이 한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기본보다 좀 떨어지죠. 뭐 한자 검정 테스트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주변에 맞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하고 한자 학원 아니다 학교 다닐 때 뭐 한자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 몇 개 하늘천 따지 이 정도 몰라 그림은. 근데 이제 한자가 무슨 뜻인지는 보면 아 이건 무슨 뭔 글자다 이 정도만 대충 어린이적으로만 알 뿐이지. 근데 내가 이제 그나마 나은 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아니지 나는 국민학교 세대니까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친구 그때 이제 친구 덕분에 이제 책을 읽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되게 좋아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삼국지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옛날에 그 코에이사 지금도 이제 코에이사 있긴 있는데 그 코에이사의 삼국지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내가 그런 그 친구 이제 따라다녔죠. 왜? 우리 집은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 친구 컴퓨터 있으니까 그 친구 집에 가서 네 게임하고 게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도 이제 삼국지를 읽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옆에서 같이 이렇게 얘기 맞춰가고 이래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옆에서 책을 이제 읽었죠. 국민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 6학년 때 그 옆으로 세로로 이제 줄이 그림 이렇게 딱 인쇄된 나간중 삼국지라고 있어요. 5권짜리인데 그거를 국민학교 때부터 읽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장수들 이름 있잖아요. 그때 무장 장수들, 그 다음에 지역, 중국 지역들 뭐 이런 거 한자로 쫙 이제 나오니까 그게 이제 무슨 잔지 뜻은 몰라도 대충 무슨 글자인지는 대충 이제 음으로는 아니까 이제 한국어랑 일어랑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오락이라면 오락이라는 한자가 보면 이제 고라크라고 하거든요. 발음이 되게 비슷해. 한자 발음이 이제 아테지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발음 말고 다른 뜻으로 이제 다른 이렇게 발음으로 이렇게 글을 지어놓은 발음이 있긴 있는데 그런 거 말고는 거의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발음이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약속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본어는 야쿠소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발음을 빨리 하니까 약속이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말이랑 거의 똑같잖아. 약속이니까. 걔네들은 받침이 없으니까. 그쵸? 아무튼 그 한자를 나는 초등학교 때 책을 그렇게 이제 한자 많이 표현되어 있는 한자 표기가 많이 되어 있는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그때 삼국지도 그렇죠. 무협지도 되게 많이 읽었거든. 그 김용 소설 같은 거 그런 걸 되게 많이 읽어가지고 한자를 일단
많이 이제 눈에 익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 얼렁뚱땅 한자는 이제 대충 그런 식으로 넘겼죠. 쓸 줄은 모르는데 아 대충 그런 느낌이구나, 아 요 글자가 요런 느낌이구나, 요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회화는 거의 99% 회화를 하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생활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사투리도 늘고 대화도 이제 와이프한테 엔간한 모르는 그냥 처음 듣는 단어, 뜻을 모르는 단어 그런 거 들리면은 그냥 이거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고 그냥 이해되면 이해되고 안 되면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 살아오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죠. 표현이 이제 그렇게 뭐라 해야 되나 버라이어티하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는 표현력은 떨어질 줄 몰라도 의사 전달은 충분히 가능한 만큼 올라왔으니까 나이도 들고 이러니까 내가 뭐 공부해서 뭐 더 올릴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뭐 일하는 것도 처음에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되게 이제 주변이 시끄러우니까 내가 또 보면 눈치가 제법 빠른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충 손짓 발짓 느낌 이런 걸로 이제 단어 들리는 거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거 이제 들리는 걸로 아 뭐 하라는 건가 이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별 큰 문제 없이 이제 일하는 것도 잘 지내왔고 뭐 일 잘한다는 소리는 어느 정도 들으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죠. 근데 아르바이트도 끝나고 뭐 한 2년 아르바이트 했나? 우리 와이프가 이제 그래도 이제 애기도 있고 아르바이트 아버지가 아르바이트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정직원으로 어디 하나 들어가서 알아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연찮게 이제 호텔에 들어가게 됐어요. 호텔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냥 뭐 말도 못했죠. 처음에는 일본 제대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전화 예절이라든지 이제 존경어 뭐 그런 거 표현 이제 하나도 모르고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그쪽에서는 어이가 없죠. 얘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우리 호텔 딱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 호텔에서 외국인이 내가 제일 처음이었어요. 제일 첫 외국인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애들이 되게 젊은 애들이 한 80%가 많았거든. 20대 애들이. 나는 딱 30에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일본 나이로 28, 9인가? 그때 29인가? 그때 들어갔나? 아무튼 그러니까 나이대로 보면은 내보다 어린 애들인 거라 다 선배지만 근데 이제 내가 또 일본 애들이 뭐 얘기한다고 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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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들어가서도 그냥 한국 스타일로 일을 했거든요. 애들이 뻥지는 거지. 들어온 지 얼마나 안 된 애가 뭐 선배들 어깨 툭툭 치면서 물어보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계속 꾸준히 되다 보니까 내가 되게 그런 캐릭터로 이제 다른 직원들한테 이제 딱 인상이 잡혔죠. 나쁜 캐릭터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이제 산뜻한 이미지니까 나이는 들어도 그죠. 그러니까 되게 애들이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거의 뭐 일 끝나면은 일주일에 2번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다 끼리끼리 모여갖고 술 마시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애들이 그때 이제 2012년 2011년 이때 되니까 10년 전이니까 그때 한국 이제 K-팝하고 한류 드라마 이게 완전 쫙 퍼지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중후반 내보다 그때 당시 이제 내보다 나이 많은 40대 선배들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
50대, 그 다음에 이제 지배인, 총지배인 딱 보면은 스스로 인상을 되게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셨어요. 나는 또 보면 어른들한테는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어른들한테 되게 싹싹하잖아요. 말은 어수선 뭐 좀 어물쩡하게 말을 해도 웃으면서 이렇게 싹싹하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일하는 것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아기가 있었고 와이프는 계속 그런 자기 하는 일 하고 있었고, 나는 이제 아르바이트 하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정직원 되려고 호텔로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들어온 게 제일 처음에는 정직원으로 바로 못 들어왔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계약사원, 그러니까 계약 아르바이트직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직원 이렇게 시험이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애도 키우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말은 다른 옆에 선배들한테 다 물어보면서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 들어갔을 때 적었던 수첩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보니까 새록새록해요. 보면 전화할 때 예절 같은 거, 뭐 그다음에 손님 언제 오냐고 확인 전화할 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 막 그런 거 이제 1호로 이제 가르쳐 주거든요, 선배들이.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걸 하나하나 한글로 적어요. 한글로 적어서 그걸 계속 읽으면서 이제 손님들한테 전화하고 이제 접대하고, 그다음에 뭐 체크인하고 이런 데도 다 선배들 말하는 거 옆에서 한번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서 옆에서 쉬는 시간에 커피 한잔 사주면서 요즘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말 좀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옆에서 계속 한글로 적어 놓고, 그거 보면 계속 이제 연습하고, 이제 그래 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는 얘는 한국어, 그러니까 일어를 못해도 열심히 하려는 게 눈에 보이는 아구나, 막 이런 인식이 바뀌니까 일도 이제 대충 이렇게 뭐라지, 일 눈치가 빠르고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인정을 해주죠. 성격도 이제 저는 되게 또 사람하고 만나서 놀고 웃고 떠들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웃으면서 이제 얘기하고. 근데 또 대충 이렇게 일머리는 되게 빠른 편이거든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일본 애들 일하는 스타일이 되게 복잡해요.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되게 쓸데없는 것들을 되게 중간에 끼워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그거 한두 번 딱 보면은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된다 하는 식으로 이제 나는 내 스타일로 이렇게 딱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봐.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뛰어넘겨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일하는 식이 이런 식으로 일본식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의미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는 거라면서 내가 막 설득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은 이제 몰라, 애들이 착해서 그런가 설득이 넘어가.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게 왜 필요한 건지 생각을 안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한테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갑다 이러면서 넘어가다가 점점 그게 막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매니저한테나 이래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필요 없는 거 넘기고. 그러니까 일을 되게 효율적으로 이제 조금씩 바뀌었죠. 2년차 되고 3년차 되고 하면서 말도 좀 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데는 되게 편했어요. 애들도 되게 좋았고 위에 사람들도 되게 잘 봐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호텔 일하면서 한 5년차 정도까지 이제 지배인 표창 같은 거, 회사에서 나오는 표창, 뭐 상과 같은 거 뭐 몰라요, 한 8에서 10장 정도는 받았던 것 같아. 심심하면 줬으니까. 이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 이게 다 나중에 언젠가는 쓸모 있다, 받아 놓으면 좋다. 아니 종이 쪼가리야
비우면 안다고 필요하냐면서 막 그랬는데 몰라요. 아직까지 나는 그게 쓸모 있다고 지금까지도 생각은 안 하고 있어. 그냥 받은 상장 같은 거, 표장장 이런 거. 별 필요 없고. 아무튼 이 영상이 이게 코스트코 안에서 계속 이것저것 보고 물건 보고 이러는 영상인데 내 쓰잘데기 없는 잡담이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영상이랑 너무 안 맞다, 그죠? 그래도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코스트코 이거 뭐 한국에 뭐 이마트나 그 롯데마트 이런 거 가는 거하고 별 차이 없는데, 그죠? 봐도 별 감흥도 없을 거 아니야. 코스트코 봐야 별거 없어요. 그냥 대충 도매 가격으로 좀 싸게 사면서 양이 되게 많은 거지. 그거 말고는 별로 그거 없어요. 그냥 가성비 쩌는 거는 솔직히 보니까 몇 개 있었어요. 보니까 뭐 한 2천 몇백 엔 이 정도로, 뭐 3천 몇백 엔 이 정도로 뭐 고기 같은 거 되게 엄청 싸고. 그러니까 이제 대량으로 이제 살 때 가성비가 쩌는 거는 확실히 코스트코에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기대했는 거는 한국 음식 코너, 그러니까 한국 식재료 코너 이런 게 따로 이렇게 쫙 있을 거라고 나는 그냥 살짝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간 곳이 별로라서 그런가? 아무튼 얘기가 또 이래저래 왔다리 갔다리 새네. 아무튼 호텔 일은 그런 식으로 하다가 한 5년 정도 딱 지났는데 이제 정직원이 4년 넘으면서 4년 차 넘으면서 이제 정직원이 됐죠. 정직원이 되면서 이제 다른 지점으로 이제 이동이 됐는데 거기서도 거기 지배인님은 내보고 한 3개월 같이 일하더니 바로 매니저로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매니저도 이제 시험을 쳐야 되거든. 근데 내가 시험을 쳐보려고 생각을 일단 한번 했었는데 이제 적는 게 많았어요. 한자를. 그래가지고 적어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시험이 좀 내한테는 좀 불리한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시험은 이제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배인님이 나가는 봤는데 거의 다 주관식인 거야. 거의 다. 한 문제가 한 20개 나왔나? 계산하는 문제? 그런 거 한 2개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회사 이제 회사 규칙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규칙 매뉴얼이 있는데 뭐 회사 이념이나 뭐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뭐 하는 거 그런 이론적인 그런 글들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빈칸 채우기 이런 건데 아이고 적어야 되는데 논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막 적어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내가 대충 다 못 적었죠. 그리고 이제 매니저 시험 칠 때 그런 거를 우리 회사 뭐 스타일이 그런지 뭐 일본 스타일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매니저를 이렇게 정사원에서 일반 평사원에서 매니저로 이렇게 올릴 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교육을 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추천 받으면 그 사람이 뭐 알아서 와서 시험날 와서 그냥 본사에서 시험 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가서 시험지를 딱 봤을 때 다른 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탁탁탁 적어 나가는 거예요. 볼펜 사각사각 연필 사각사각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시험 시작이라 딱 했는데 나는 보니까 못 적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정확한 단어를 내가 모르니까 대충 이제 뜻은 아는데 거기에 이제 알맞는 정확한 단어를 못 적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저한테는 안 좋았죠. 뭐 시험 본다고 이렇게 학교 다닐 때처럼 시험 범위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라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회사 측에서의 매니저 육성 프로그램, 사원 육성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이렇게 좀 취약한 것 같더라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렇게 했었는데 뭐 우리 회사가 뭐 매니저 돼봐야 뭐 수당 얼마 나오는 뭐 100만 원이라도 붙는 것도 아니고 매니저 수당 해봐야 뭐 10만 원 달랑 붙거든요. 그래서 안 해도 된다 이러면서 잔업 한타 대여섯 시간 하면 뭐 10만 원인데 별 그렇게 짜다리 매니저에 대해서 그렇게 막 욕심이 있고 그런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매니저가 되면 뭐라 다른 회사도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회사는 특히 일량이 엄청 많아져요. 일량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집에 가는 시간이 거의 시간 표현을 하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정시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3시간 정도는 평균적으로 잔업을 하고 가. 근데 이 잔업을 하는 것도 이 매니저 이놈들이 일본 애들이 잔업을 카드를 안 찍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즘은 조금 덜한 편인데 내가 그때 당시 이제 5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휴일날 출근 도장도 안 찍고 나와가지고 막 컴퓨터 작업하는 애들도 있고 좀 그런 게 많았어요. 나는 그런 거 없었거든. 나는 무조건 들이미는 식이라서. 그리고 이제 뭐 5년 동안 하면서 이제 짬밥도 먹고 이러니까 아는 사람들도 좀 많이 늘고 위에 사람들도 다 알고 그러니까 일도 이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이러니까 되게 편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잔업한다고 뭐 이러면은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이 있다 좀 남아달라 이러면 항상 그 전에 미리 내한테 매니저가 와서 좀 1시간 정도 잔업 가능하냐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러거든. 다른 애들은 안 물어봐. 다른 애들은 안 물어보고 내한테만 굳이 와서 권유를 하는 거지. 잔업 혹시 오늘 1시간 정도 해줄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나는 일하면서 다른 일본 직원들한테 뭐 이렇게 힘들게 괴롭힘을 당했다든가 뭐 일본말로 이지메를 당했다든가 뭐 흔히 말하는 혐한을 당했다든가 그런 거는 없어요. 내가 딱 한 번 회사 다니면서 혐한이라고 느낌이 살짝 든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도시락을 싸가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내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거의 매일 거의 매번 없을 경우도 있는데 거의 매번 이제 김치를 넣어줘요 도시락에. 근데 이제 사무실에서 점심 먹으면은 도시락 뚜껑을 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매니저가 이런 옆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도시락을 먹는데 김치는 너무 냄새가 많이 나니까 다음부터 안 사들고 오면 안 되겠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엄청 띵을 받았거든. 그러면서 그냥 무시를 했어요. 대답을 안 하고 매니저가 매니저가 얘기하는데 짬밥도 한 5, 6년 먹었으니까 그런 얘기 해도 그냥 넘길 수가 있거든. 원래 넘기면 안 되지. 근데 이건 약간 이 뭐라 해야 되지? 김치를 딱 건드리니까 열받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답을 안 했거든. 그러면서 이제 욕으로 이제 속으로는 욕을 하면서 이제 그냥 씹어 넘겼죠. 근데 그 뒤는 이제 옆에 다른 직원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막 하면서 그 매니저를 씹었지. 그 새끼가 내한테 이랬다면서 저랬다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막 미쳤다면서 막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면서 막 덩달아서 막 응원해주고 내 편 해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 매니저는 자기가 먹는 음식은 냄새 안 나는 줄 아냐면서 막 그 매니저가 또
일본에 그 UFO라는 이제 야키소바 컵라면이 있거든요. 그게 냄새가 작살이거든. 쫙 퍼져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런 거 얘기를 안 듣는데 왜 내한테 그러냐면서 막 편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김치 갖고 뭐라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거든. 근데 이제 얼마 지나서 다른 일본 직원한테 그때 이제 점심 때 일본 직원이 뭐 들어갔더라 그 갈릭 스파게티인가 그걸 먹었어요. 근데 갈릭 스파게티가 마늘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내가 이제 일본에서 와서 살아보니까 이 마늘 냄새하고 김치 냄새하고 이게 확실히 엄청 많이 나요. 이렇게 사람들이 음식점을 지나가도 이 집에 김치를 뭐 이렇게 파는 집이면 김치 냄새가 확 나요. 주변까지. 그리고 점심 때 김치를 먹으면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냄새가 나.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는 냄새 나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넘어가고, 아무튼 그 매니저가 다른 일본 직원한테도 이제 갈릭 스파게티 먹지 마라. 뭐 그 매니저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 마늘 냄새 난다. 그러면서 이런 거는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보니까 일단 서비스직이니까 그죠? 손님들 앞에서 이제 얼굴 맞대고 체크인 해야 되는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손님한테 이제 불쾌한 냄새가 가게 되면 이제 실례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직에서는 그런 걸 이제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매니저로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자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냄새 난다는 거를 다른 사람들은 이제 욕한다는 거지. 다른 직원들이. 뭐 그 매니저가 말하는 스타일이 조금 그랬었을 뿐이지 이제 그걸 보고 내가 느끼기에는 이제 별로 혐한은 아니었구나. 단지 그냥 매니저로서 얘기한 거였구나. 그냥 그렇게 느껴져. 그런 거 말고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애들이 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사이좋게 지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한류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 이미지가 되게 좋거든요. 다들 다 친해지고 싶어 하고 뭐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도 자기가 드라마를 이걸 봤는데 뭐 이러면서 막 드라마 얘기하고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허준이 너무 재밌다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서 막 맨날 이거 본다면서 막 이러고 뭐 이산이 어떠고 저떠고 막 이러면서 막 물어보고 이러니까 아무튼 되게 일하는 데는 좋았어요. 근데 뭐 그만큼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있는데 그만큼 노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야 돼요. 자기가 그만큼 이제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하고 뭐 잘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는 노력, 그런 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느낄 수 있게 그 정도는 노력해줘야 돼요. 그래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노력 안 하고 한국에서 일하는 스타일로 그냥 지멋대로 하면은 깨지죠. 누구나 도 싫어하지. 근데 어딜 가든 이제 이렇게 하면 뭐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연기도 해야지. 열심히 하는 연기. 그래 하다 보면은 2년 3년 지나면은 인정받고 뭐 잘 풀려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사람 일이 잘만 풀려서 뭐 되면 좋은데 한 과도기가 있어요. 이 역경이 닥칠 때가 있어. 이제 또 이 얘기는 별로 안 좋은 얘기라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썰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한 6년차, 7년차 되면서 이 회사랑 내랑 이 크게 이제 등을 돌리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완전 싸우고 난리가 났었죠. 뭐 법적으로 회사랑 이제 싸움을 걸고 했으니까. 아무튼 이 얘기는 따로 내가 또 한번 썰을 제대로 만들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내가 지금은 이 영상은 그냥 코스트코 영상을 이거 커팅만 해놓고 이래 보니까 내용이 없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 영상에다가 음성을 넣는 걸 한번 해보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컴퓨터가 엄청 구형이거든. 그래가지고 이 영상에다가 음성을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 1초마다 버벅거려가지고 녹음이 안 돼요. 영상도 1초 지나고 버벅거리고 1초 또 지나고 버벅거리고 막 이러니까 편집도 안 돼. 그랬는데 이제 우연찮게 아는 지인을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어플을 하나 추천을 해주셨어요. 블로라는 건데 지금 이걸 편집을 블로를 이용해서 했거든요. 근데 결제는 안 하고 일단 무료로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 커팅 쫙 해가지고 지금 이제 블로로 음성을 녹음하고 있거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컴퓨터 쓰다가 이걸 하니까 컴퓨터가 필요 없는 것 같아. 이 영상이 커팅도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그냥 탁탁탁 넘겨서 탁탁탁 커팅해서 딱딱 삭제할 거 삭제하고 탁탁탁 되니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컴퓨터 할 때는 계속 버퍼링이 무슨 아무튼 컴퓨터로는 이 편집 작업하려면 진짜 i7 이상 고사양으로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난 i5인데도 안 돼. 영상이 안 돌아가. 그러니까 편집을 못 하겠어요. 어찌됐든 이 자리를 빌려서 저에게 이 블로우를 추천해 주신 오사카 카우보이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무튼 다음에는 내가 이 회사랑 어떻게 이 등을 지게 된 사건이 있었는가. 아마 일본에서 한국 사람이 일본인 회사로 법적 싸움을 벌인 게 별로 흔치 않을 거예요. 위안부 관련이나 강제 징용공 그분들이나 이렇게 이제 일본 기업에다가 배상 청구하거나 이런 소송을 하긴 할지 아마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이제 워홀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민해서 일본에서 정착하면서 사는 사람들 중에 법적으로 이제 일본 회사에 이렇게 소송 걸고 이러는 쪽이 거의 없을 거예요. 나는 해봤거든. 뭐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얘기하자면 또 길어요. 근데 내가 또 말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정리를 딱 해서 대본 이렇게 한번 싹 써가지고 말 좀 조리 있게 한번 만들어 보고 난 다음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처럼 그냥 뭐 음성 한번 넣어봐야지 이러면서 그냥 시험 삼아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는 좀 조리 있게 잘 해서 넣어야 돼. 영상이 지금 거의 10분이 남아 있는데 남은 1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할까? 그냥 영상을 커팅해서 끊으면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나온 김에 얘기를 해야죠. 녹음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래 됐지. 아무튼 1월을 어떻게 뭐 내가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1월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잘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요. 저는 이제 공부는 거의 히라가나하고 가타카나 조금 이렇게 학원 다니면서 공부한 거 말고는 거의
와이프 친구들 만나면서 대화하고 그다음에 TV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습득을 했죠. 그리고 내가 흉내를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이제 그 말을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면 아 이런 표현은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표현을 똑같이 이제 흉내내서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좀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듣기로는 아 저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니는 말을 하는 게 말투가 서른 다 된 아저씨가 여자 말투를 쓴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남자 말투, 여자 말투 이런 게 별 그렇게 구분이 없는데 이제 쓰는 단어, 억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자가 쓰는 표현, 여자가 쓰는 표현이 이제 약간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되게 여성스러운 표현을 되게 많이 썼대요 처음에.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나이도 짬밥도 있고 남자애들하고 많이 술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남자애들 말투도 많이 배우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대충은 한 70%는 남자 말투를 쓰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한번 탁 나오다 보면 여자 말투가 탁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애들이 이제 빵 터지지 이제. 예. 아무튼 저는 그런 식으로 몸에 습득을 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데 자동차가 일본말은 이제 쿠르마잖아요. 쿠르마인데 나는 이제 쿠르마 한국말로 자동차, 뭐 가라스 한국말로 유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처럼 영어 단어 공부할 때처럼 일본어 적고 한국 뜻 적고 이렇게 공부한 게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일본어 뜻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거나 이렇게 통역을 할 때 한국말이 제대로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될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나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본어를 외운 스타일이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쿠르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쿠르마를 일본어 그냥 쿠르마로 외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려나? 그러니까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내가 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일어를 그냥 일어 그대로 그냥 외운 거예요. 표현을 이제 그대로 이제 흉내 내면서 내가 외우다 보니까 단어 자체도 그냥 그 단어 일어 그 단어가 그냥 일어 그 단어 자체로 이제 머리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조금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하기가 잠깐 이렇게 멈칫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한국말로 뭐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1어로 계속 생활하면서 할 때는 별 생각 없이 지나치는 그런 문법이나 그런 단어인데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데도 그걸 한국말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지? 뭐 이런 게 제법 이렇게 있어요. 아무튼 근데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잘 들어온 이유일 수도 있었어요. 굳이 이거를 일어로 말하고 한국어로 단어가 이거다 이 뜻이다 뭐 이렇게 안 하고 일어를 일어 그대로 그냥 표현을 머릿속에 박아 놨으니까 그냥 그대로 습득이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표현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일어 공부하실 때 약간 마음가짐을 영어처럼 공부하는 것보다는 일어를 일어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그게 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좀 그랬습니다. 아, 이게 48분인데 48분을 내가 어떻게 뭘 얘기하지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한 3분밖에 안 남았네. 큰일이네. 할 얘기는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별 생각 없이 그냥 주저리 잡담이나 하자 생각하고 이제 녹음을 켜기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일단 뭐 와이프랑 결혼해서 일본에 정착을 하고 뭐 일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일본어는 어떻게 배우고 뭐 회사 다니면서 대충 이런 식으로 경험하고 뭐 이렇게 간략하게 띄엄띄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이런 내용이 된 것 같네요. 코스트코 가가지고 코스트코 영상 들면서 코스트코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네. 아무튼 오랜만에 길게 이렇게 한국어를 계속 얘기할 수 있어서 저로서도 되게 좋아요. 표현이 한국어가 너무 안 쓰다 보니까 말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주 이런 케이스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보다는 그렇죠. 실시간 이런 스트리밍이란가? 실시간 스트리밍이라고 하나? 그런 걸 하면서 실제로 이제 라이브로 이렇게 대화를 해야 한국말이 더 늘 것 같은데 혼잣말을 막 이래 하다 보니까 아무튼 길고 긴 재미도 없는 저희 영상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싶어요. 시간이 나는 대로. 뭐 브이로그가 저는 뭔지 개념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하긴 했는데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일본 생활, 개인적인 느낌 뭐 이런 거 조금씩 담아가면서 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사카 다른 유튜버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께서 그러더라고요. 단기간에 일본에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많이 봤는데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어느 정도 정착에 어느 정도 돼 있는 한국 사람은 처음 봤다. 그래서 되게 자기는 이제 마음적으로 너무 좀 뭐랄까 불안감이 많이 해소됐다. 이렇게 안정돼 있는 선배를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저에 대한 뭐 특징, 저에 대한 무기, 뭐 그런 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이용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찍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한 말씀을 저도 잘 들었고 저도 열심히 이것저것 해가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0초밖에 안 남았어. 아무튼 다음에 또 자주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